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막군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기만 기술을 활용한 공격 탐지 솔루션 센티널1의 박종수 이사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박 선생님, 먼저 오늘 이제 센티널1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장표에 보면 뭐 아티브 네트워크스라고 보이는데, 네네네. 네. 아티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또 뭐고 센티널1은 어떻게 된 거죠? 아티브 네트워크스는 오늘 소개해드릴 기만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고요.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센티널1으로 합쳐졌고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트도 하나로 합쳐지고 향후에 제품이 통합돼서 이제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만 기술, 영어로 디셉션이라는 디셉션. 네. 네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해킹을 할 때 디코이 미끼를 넣어가지고 해커가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것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거하고 지금 아티브 네트워크 디셉션하고는 기술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예전에 디코이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함정을 내부 네트워크에 놓지 않고요. 별도의 네트워크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괜히 잘못 저기 내부 네트워크에 넣었다가 공격이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놓고 해커를 기다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안 오는구나.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만 기술은 네. 회사의 실제 내부 네트워크에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부 네트워크 있는데 진짜 예전에 그런 걱정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또 해집고 다니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방어나 완전한 이제 안전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커가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따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커들이 여기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다가 해커들이 진짜라 생각하는 미끼들을 일단 딱 깔아 놓겠네요. 맞습니다. 네, 깔아 놓고 미끼를 물고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 설치해 놓은 네네. 그쪽으로 오게 만드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절대 못 나가도록 완전히 네트워크가 봉쇄가 되거든요. 격리된 환경에서 해커가 자기 기술을 완전히 사용하면서 네. 기술을 저희가 최대한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죽은 네트워크로 이제 옮겨가지고 전혀 이제 더 이상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락다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 문서구나, 진짜 좋은 계정이구나 하고 느끼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가상 그렇죠. 세계를 만들어 놓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 시스템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정말 가짜가 진짜 같고 네네. 진짜가 가짜 같은. 어떻게 보면 보안의 메타버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네네. 자, 한번 되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기만 기술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이 있다고 하면 강도라든가 도둑놈이 집을 들어오고자 할 때 뭐 어디로 들어갈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당연히 대문이라든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집구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만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미러처럼 많은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진짜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이 내부 구조가 이래. 네. 와, 그럼 진짜 도둑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진짜 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네. 방어하는 측에서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같은 회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시스템으로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면 기만 기술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같은 회사에서도 디셉션이라는 기술 자체를 하나의 장르로 별도로 분리해서 현재 제품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디로 뚫렸는지 몰랐을 때 이런 기만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커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도 요즘같이 이렇게 언택트 시대 때 예전같이 이제 다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요새 뭐 제로트러스도 모든 게 이제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네. 연결될 때 레터럴 무브먼트 되게 많아지는데 네. 그럴 때 뭔가 회사 내에 이런 이제 어떤 디셉션들을 미끼들을 막 넣고 그렇게 또 버추얼하게 또 이런 것도 해커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방어를 하는 셈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프로덕션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해커들이 이쪽을 공격하면서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렇겠네요. 시간을 버는 게 또 중요하겠네. 그렇죠. 바로 그냥 없으면 그냥 내부 시스템 들어와도 바로 털어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가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이쪽에서 이제
시간을 허비할 때 보안 관리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사용했던 기법도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차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점을 정확히 명확하게 네네.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어막들을 막 다양하게 방어막들을 심층적으로 해놓고 분석하는 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네. 이 어떤 그 해커들을 능동적으로 뭔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세팅해 놓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이 엔드포인트 기반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해커들이 어떤 엔드포인트를 공격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겟을 하는 게 브라우저에다가 그 계정과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상의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등록을 해 놓게 됩니다. 그럼 해커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스템 내부 시스템을 파악할 때 가장 용이한 방법이 브라우저에 있는 저런 정보를 이제 게더링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줄겨찾기 보니까 이건 회사 업무 시스템이다. 이거는 회사 뭐 DB다. 이건 회사 인사 시스템이다. 그럼 이게 어딘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정과 비밀번호가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 접속하면 바로 원하는 목적지에 그렇죠. 도달할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뭐 SQL 서버라든가 파일 서버 공유, 중요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서 Z 드라이브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들어가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만들어서 네. 해커들이 엔드포인트에 접속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가짜 시스템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다 접속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디코이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커들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됩니다. 나와 있는 이제 뭐 AWS 크레덴셜, 맥 크레덴셜 이렇게 하는 리눅스 다양한 OS에 네, 크레덴셜에 있는 다양한 저런 해커들이 좋아하는 저런 네네. 지표들에 대한 유사한 클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네요. 네, 가짜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네. 쟤를 해가지고 하면 뭔가 실행하면 아까 버추얼한 그걸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만든 함정에 이제 들어오게 격리돼 버리는 되는 거네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실제 사용자가 이 함정에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건 뒤에 이제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제 넷 유저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제 설정된 거를 이제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그 요거는 넷 명령을 통해 가지고 도메인 서버에 어떤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윈도우 이제 크레덴셜 매니저라고 해서 한국말로 자격 증명 인증이라고 해서 자격 인증 증명이라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나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URL하고 패스워드 계정을 다 저장해서 크레덴셜 정보에 넣어놓게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나 패스워드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 기능을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걸 실제로 설계한 사람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여기 Z 드라이브라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고객이 쓰는 진짜 Z 드라이브가 아니라 저희가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Z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가 딱 봤을 때는 파이낸셜이니까 뭔가 굉장히 재무 쪽의 기밀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가짜 도메인 서버에 도메인 관리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AD에는 존재하지 않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짜 AD에만 존재하는 가짜 관리자 계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실제로 다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AD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커들이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사용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거랑 저희가 가짜로 넣어놓은 거를 이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의 진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한자밖에 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해커를 속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해커는 이제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권한이 높은 도메인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해커는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럴 때 그러니까 AD를 자꾸 공격할 거고. 네. 그런 거 할 때 진짜 AD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짜 정보를 제공해서 해커로 하여금 가짜 AD로 이제 접속하게 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코이로 이제 삽입 가능한 정보들이고요. 굉장히 20여 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레덴셜 매니저에는 보시는 것처럼 웹 URL이라든가 뭐 FTP라든가 뭐 제너럴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FTP나 관련 접근구들을 전부 다 가짜로 넣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실제로 공격하게 되면 대부분 툴을 쓰게 됩니다. 저 메모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 메모리도 다 올라가죠. 그러면 원래 저희가 메모리에 로그인하면 메모리에 진짜 로그인 정보가 있는데 이걸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짜 정보를 올려놓게 되는 거죠. 해커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렇게 웹을 막 클릭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악성 툴을 실행시켜가지고 그렇죠. 툴을 실행시켜서 그 정보로부터 이 정보를 쫙 게더링해가지고 한 번에 더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가
진짜 정보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든 가짜 정보로 다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되고요. 메모리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가짜로 저희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하고 있고요. 브라우저나 쿠키도 전부 다 가짜 정보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게 디코이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해커들이 갖고 오고 훔쳐간 정보를 접속을 하면 전부 다 접속이 됩니다. 그 해커는 이게 진짜 시스템인 줄 알고 여기다 막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그 공격하는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또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진짜로 인식하는 그 환경은 여기서 만들어놓은 가상 환경인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저희 그 액티브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해커가 내 엔드포인트에 들어와서 수집하는 정보, 이걸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접속을 해나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해커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어디다 넣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가짜 루어 정보를 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 관련된 기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진짜 액티브 디렉토리고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가 관련 계정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은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된 가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은 없고요. 보시면 이게 다 실제로 가짜 AD에 존재하는 가짜 관리자 계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 정보 접속이 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보셨을 때는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진짜라도 믿을 수밖에 없게 네. 동일하게 진짜 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이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기반 기술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저희 기술은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여기에 12개의 VM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우리가 뭐 MS에서 만든 홀로그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본의 가상으로 이제 만드는 홀로그램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 이름을 준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2개가 올라가게 되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짜 VM을 뭐 윈도우 10, 윈도우 2009 서버, 뭐 리눅스, 오라클, MS SQL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스위치도 가능하고요. 12개를 가짜로 여기가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앞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루어 정보를 이쪽에 이 가짜 홀로그램에 있는 가짜 디코이 VM에 접속할 수 있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각 에이전트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가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가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로 다 접속이 됩니다. 저희 홀로그램으로. 그리고 공격을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격이 수행되게 되고요. 한 번 들어온 세션은 외부로 못 나가고 내부에서 공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싱크홀로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트래픽을 죽이는 네. 이런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참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장점이 여기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트렁킹 포트를 연결을 해서요. 해커가 최초에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다 다른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패킷을 보낸다거나 포트 스캔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걸 수행했을 때 어플라이언스에서 이런 해커가 최초에 수행했던 스캔이라든가 이런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엔진이 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태핑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가능한 거. 첫 번째 네트워크 기반에서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 있고요. 이걸 이제 이거에서 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 PC에다가 가짜 정보를 심어가지고 이 가짜 정보 기준으로 가짜 기준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해커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뭐 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가짜 미끼 정보, 에이전트에 있는 가짜 미끼 정보를 통해서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VM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VM에 아까 12개의 이제 디코이 VM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12개 사이로는 자유롭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기술 저 기술 써가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외부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엔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네트워크가 전부 다 격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트래픽은 이제 싱크홀에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해커들의 가상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신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디코이 VM이 재밌는 게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네트워크가 살아있지 않는데도 핑을 치면 핑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 해커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핑은 무조건 다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OS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해커를 숨기기 위한 몇 가지 숨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딱 들어와서 막 명령을 치거나 이랬을 때 이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시스템하고 완전히 이제 실제 OS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이제 탐지되는 기술들, 악성 코드가 공격하거나 아니면 공격 툴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일차적으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 해커들이 수행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켓을 뜬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커가 특정 행위를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자동으로 피켓을 떠가지고 향후에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얘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패킷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피켓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IOC 기반으로 해커가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상세 리포트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환경은 최초에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플라이언스가 없고 이제 VM 환경에 구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VMware라든가 뭐 MS, 오라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디코이 VM으로 지원하는 OS가 윈도우 10, 2009 뭐 다양한 윈도우 OS 지원하고 있고요. 우분투, 센토스, 레드햇, 시스코 스위치. 이게 그러면 이게 데이터 센터에 어플라이언스를 놓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우리가 있는 CSP,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놓는 경우에는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 탐지보다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AWS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최초 해커들이 AWS 공격할 때도 대부분 내부 시스템에 들어와서 PC를 공격해서 여기서 계정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 AWS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함정을 또 이제 PC에다 쌓아놓게 되면 AWS로 이제 공격하는 것도 다 탐지할 수 있게 네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확장성에서 무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저희가 다 클라우드가 뭐 내부 시스템이가 어플라이언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 구축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 없는 OS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OS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에다 에스카피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갖고 있는 VM을 그대로 올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 환경을 고객이 쓰는 진짜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디코이 VM에 올릴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모드버스라고 해서 이제 스카다라든가 ICS 관련된 프로토콜도 전부 다 저희가 탑재할 수 있고 IoT까지도 전부 다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디코이 계정들, 다양한 형태의 디코이 계정들을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저기 IoT나 스카다 같은 데 다양한 프로토콜들 있잖아요. 네. 특수하게 쓴 프로토콜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고 저희가 그 지멘스에 그 실제로 사용하는 IoT에 사용하는 디코이 VM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걸 쓰시게 되면 지멘스 환경에 이제 스카다 환경에 디코이 VM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멘스 안 쓴다 그러면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스카다 VM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구성해 드릴 수가 있죠. 요즘 이렇게 IT뿐만 아니라 OT 보안에서 저런 이제 단말 그 엣지에 대한 보안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장비들이 또 이렇게 노화된 것도 많고 뭐 프로토콜도 좀 특이한 거 쓰고 이럴 때 이런 거 디코이 넣어가지고 디셉션 기술 이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다 가능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OT 환경 쪽 같은 보안 솔루션이 뭐 나와는 있지만 완벽하진 않거든요. IT 쪽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반 기술을 통해서 해커를 유도해서 속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홀로그램, 그러니까 디코이 VM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해커의 공격을 최종 받는 대상이 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로도 가능하고 가상 환경에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현재 장비는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0, 5500, 7500으로 되어 있고 장비마다 이제 올라가는 VM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가 이제 싱귤러리티 아이덴티티인데 여기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PC나 서버에다가 실제로 설치하는 에이전트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가짜 정보를 이제 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싱귤러리티 아이덴티티인데 저희가 이제 재밌는 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에이전트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에이전트 리스트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는 에이전트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으로 가짜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에이전트가 없다 보니까 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파일을 배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네.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에이전트가 디코이를 넣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악성 행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로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약간 뭐 피켓을 뜬다거나 IOC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게 가능하게 되고요. 또 센트럴1이 또 EDR에 강제하기 때문에 향후에 통합이 되게 되면 악성 코드 행위에 대한 걸 EDR 기반으로 다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시너지를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에이전트가 무겁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볍고 이건 일단 커널 기반으로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끼 정보를 넣고 이제 파일에 대한 분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동작하기 때문에 충돌 이슈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고요. 어때 패시브한 소재니까 어떻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고 리소스도 굉장히 적습니다. 내부에 이제 리포트가 있으니까 고객분들께서
직접 테스트해 보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이제 리포트로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저 AD라고 해서 이건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에 이제 특화된 제품이고요.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으로 모두 가능하고 고객이 AD의 도메인 서버에다가 에이전트를 직접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AD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이 에이전트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비밀번호가 너무 주기적으로 빨리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골든 티켓 공격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막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변경 시도하는 그 뭐 브루트포스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AD 관련된 공격 같은 것을 패킷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점을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에.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 사람은 권한이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는데 과도하게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외부에 대한 공격, AD에 대한 공격도 탐지할 수 있는 도메인 서버 에이전트를 깔아서도 가능하고요. 만약 우리는 에이전트 깔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시면 에이전트를 안 깔고 PC에다 에이전트를 깔게 되면 PC에서도 동일하게 어차피 그 AD로 가는 트래픽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PC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D가 최근에 굉장히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특히 뭐 랜섬웨어 할 때 일단 AD 한번 점유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AD를 공격하는 이유가 계정 정보가 다 있고 또 GPO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내릴 수 있거든요. 해커가 AD를 만약에 이미 자기가 차지했다면 GPO를 통해서 파일을 쭉 내리고 수천 대 동시에 랜섬웨어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해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ROI가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트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가트너 여기 이제 구글의 보안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65%의 계정에서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 해커의 침해 사고는 버라이즌에서 봤더니 60%가 이 분실을 통해서 이제 침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킹 공격들은 훔친 비밀번호나 비밀번호를 약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AD 계정이 뭐 10개나 20개면 일일이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수천 개가 되게 되면 이걸 일일이 비밀번호 설정이 잘못돼서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AD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거의 모든 기업에서 뭐 86%라니까 거의 절대적인 기업 수에서 AD 보안을 위한 예산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2023년까지 내년까지 75%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실패는 이 잘못 관리되는 계정, 이런 식별이죠. 아이덴티티를 통한 접근 및 권한을 통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이 중요하다. 계정을 전부 다 통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MS에서 한번 봤는데 보시면 AD 보안을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근데 페이지가 보시면 2747페이지입니다. 2800.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읽어서 이거대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AD가 정보도 많이 담고 있고 굉장히 광대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이제 사용자한테 관리자가 저걸 주면서 이거 보고 이거대로 해. 말은 쉽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솔루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보안은 기능을 아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도메인 서버에다 에이전트를 깔게 되면은 그 PC에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필요 없고요. 근데 도메인 서버에 에이전트가 깔기 이제 부담스러운 고객분들은 PC에 에이전트를 깔게 되죠. 그럼 최초의 PC에서 계정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로 이제 가서 정보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쿼리가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저희 솔루션이 없으면 쿼리가 AD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받아서 이 쿼리가 권한이 합당한 권한인지 아니면 보안 정책에서 문제가 없는 쿼리인지를 1차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쿼리를 남겨가지고 분석 및 리포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쿼리가 이제 저희 최초 요청했던 사람한테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겠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거나 권한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여기서 차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쿼리가 위배되는 가짜 정보가 있거나 권한이 넘어서는 쿼리가 있게 되면 이거를 저희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는 뭐 차단하거나 이렇게밖에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단을 시켜버리면 해커가 이상하다. 나 이 권한을 얻은 건데 차단이 되네 하면서 뭔가 보안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쿼리는 가짜 AD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해커는 가짜 AD에서 응답이 오니까
이거 진짜 AD 시스템이구나 하고 계속 공격을 진행해 나간다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기존의 AD 솔루션하고 이제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단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해커가 뭔가 내가 지금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짜 AD로 보내서 해커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어떤 기법을 쓰는지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수행했던 거리는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리포팅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이 정보를 향후에 공격 방어 기술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제 침해 분석하고 뭐 서트 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편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공격 예전에는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전 보면.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노가다성으로 그냥 전부 다 분석했는데 이거는 정말 공격으로 의심되는 것만 온 것만 분석하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AD 솔루션은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에이전트를 까는 방식이 있고 에이전트를 안 깔게 되면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 억세서라는 별도의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관리자 권한은 필요 없고요. AD에 조인돼서 도메인 유저 권한만 있게 되면 얘가 스크립트를 던져서 AD의 설정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I 기반으로 아니면 로그를 이제 땡겨와 가지고 로그 기반으로 AD로부터 있었던 공격을 이제 다 분석해 가지고 차단할지 아니면 가짜 AD로 돌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점은 진짜 AD뿐만 아니라 가짜 AD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으로 유도되는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유도해서 해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고 가짜 디코이 VM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공격 기법을 다 저희가 이렇게 다 분석할 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이런 이제 가상 세계가 버추얼한 월드가 이게 뭐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런 보안 쪽에도 이제 응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네. 예, 함정을 만드는 거죠. 함정을 만들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함정을 만들어서 진짜 금고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짜 금고로 가게 해가지고 훔쳐가더라도 피해는 없게 하면서 네, 보호하는 네.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억세스에서 이제 점검하는 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기를 줘서 어떤 설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인증서 관련돼서 잘못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면 수동으로 이제 커스텀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계정이 동일한 시간대 변경을 했는데 3일 전에 이제 했는데 시간은 조금씩 다른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하게 의심스러운 변경을 이제 시도했다는 거죠. 보시면 5분에 한 번 하고 6분에 하고 18분에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그렇죠. 계정을 쓰면서 이렇게 변경할 일이 없거든요. 이건 뭔가 해커에 의해서 어떤 내부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탐지를 해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자 권한 사용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거를 여기가 이제 탐지한 거죠. 보시면 관리자 3일에 한 번 쓰고 2일 있다 한 번 쓰고 20시간 전에 한 번 썼다는 거죠. 이런 관리자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픈이 안 돼 있고 꼭 필요한 경우면 사용하도록 AD 관리자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썼다는 건 뭔가 스크립트성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이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짜 AD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어떤 공격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AD 솔루션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브루트포스로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비밀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탐지할 수 있게 되고요. 패스워드 스프레이 공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패스워드를 변경하면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로고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정이 뭐 적으면 그나마 계정이 적어도 쉽지 않습니다. 로고를 일일이 보고 사용자가 이런 정보를 캐치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계정이 5,000, 3,0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로고의 생성량이 엄청나거든요. ADV 디렉토리. 이걸 보면서 아까 3일치 로고를 같은 시간대 비교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정 정보를 보호하고 미끼 정보를 이제 유도하는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텍트 프로텍션 크리덴셜이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예를 들어서 시스코의 웹엑스를 쓴다거나 줌을 쓴다거나 스카이프를 쓸 때
다시 로그인할 때는 비밀번호를 다시 치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게 되거든요. PC 쪽에. 네. 이거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텍트로 이제 이네이블을 시켜 놓게 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저장된 비밀번호를 해커가 들어와서 악성 툴을 돌려가지고 게더링 하려고 할 때 못 가져가도록 저희가 락을 거는 기술인 거죠. 요게 이제 프로텍션 기능이고, 이제 인서트 디셉티브 루어는 요거는 역으로 이 진짜 사용자가 쓰는 정보는 보호하고 가짜를 주는 가짜를 넣는 겁니다. 가짜를 네네. 삽입해서 이 정보를 쫙 긁어갔을 때 이게 이제 해커의 툴에 이제 다 수집이 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공격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코이, 가짜 디코이 VM으로 이제 접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이제 다른 경쟁사도 있는데요. 경쟁사는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대부분 되어 있고, 이런 프로덕션의 이 크리덴셜을 보호하는 기술은 에이전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만 이제 유일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해커들이 사용하는 이제 공격 툴이고요. 미미카치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상에 있는 패스워드를 이제 수집하는 툴입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해커들이 최초의 엔드포인트에 접속한 다음에 미미카치를 통해 가지고 관련 비밀번호들을 이제 파일로 떨어뜨리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뭐 라자루스 이제 북한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APT-32 굉장히 많은 카바나기라든가 굉장히 많은 해킹 그룹에서 이 툴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티 작년에 있었던 콘티, 굉장히 작년에 엄청 악명이 높았던 랜섬웨어거든요. 다크사이드, 미국의 실제로 이제 송유관 회사를 마비시켰던 이런 공격 시에 이제 미미카치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계정을 이거로 털었던 거죠.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그 계정을 털 때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정보가 아니라 가짜 정보를 이제 유도를 네. 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공격 툴은 보시는 것처럼 한 60여 가지 운영 프로그램에 그 계정 정보들을 덤핑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자격 증명 이뿐만 아니라 아웃룩, 파일질라, 파일을 사용하실 때 파일질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파일질라도 한번 접속한 다음에 두 번째 접속할 때는 파일질라 뭐 하는 거죠? FTP나 뭐 이런 걸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 이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할 때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패스워드를 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거기다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딱 계정을 가져가면 그다음부터 자기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비밀번호 정보를 덤핑해서 훔쳐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용 정보는 보호해주고 가짜 정보를 넣어놓게 되는 거죠. 네네. 해커가 가짜 정보를 가져간 다음에 접속하면 다 저희한테 이제 걸리게.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렇게 미미카치가 라잔 저기 뭐라고 읽죠? 이 뭐라고 읽어요? 라자그네? 네, 어쨌든 뭐 메모리에서건 애플리케이션에건 덤핑을 해갈 때, 그럴 때 이제 딱 디코이들을 쫙 보내면, 네? 그렇죠. 엄청나게 해커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네 진짜. 욕 나오겠다 해커 입장에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짜 시스템을 유도하게 되고, 해커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다 로깅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다음 공격을 방어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실제로 데모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제 보시면 요걸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떤 유저든 간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 명령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 명령을 치게 되면 일반 사용자가 들어오더라도 윈도우 상에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상태에서 레지스트리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보호 기능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정보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보호기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가 하나도 이제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레지스트리, 메모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정보는 철저하게 이제 외부 해커가 못 가져가도록 보호를 하게 되고, 실제 사용자가 썼을 때는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해커가 가져가는 정보는 진짜 정보가 아니라 가짜 정보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해킹을 시도했던 내용들 한번 캡처해 본 화면이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크리덴셜 정보를 접속을 했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로 이제 탐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저 인포메이션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면 실제로 관리자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저희가 탐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 스캐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캐닝 작업을 했던 걸 이제 탐지한 겁니다. 이거 탐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 저희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PS 이기적으로 실행을 했고 CMD에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CMD 명령어에서 앞에 제 데모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레지스트리를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어떤 명령을 통해서 들어왔고 어떤 값을 억세스했고 어떤 값을 클릭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남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커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걸 했구나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이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건 제가 만든 디코이 가짜 VM입니다. 그러니까 지라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해커가 딱 여기 들어온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봤더니 URL이 있었고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일로 URL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기가 훔친 계정과 비밀 번호 정보를 이제 넣게 됩니다. 네. 넣으면 이게 접속이 되겠죠. URL로도 접속이 되고 또 이제 이게 리눅스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텔넷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지라라고 해서 텔넷에 네. 접속을 한 겁니다. 접속하면 호스트네임을 쳤더니 센터OS고 야. QIM으로 했더니 이제 이 자기가 훔친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한 거죠.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시스템이 아니고 가짜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라 관련된 공격을 이제 수행했을 때 저희가 전부 다 로깅을 이제 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SMB 같은 경우에도 이 지라 이 리눅스 서버니까 삼바를 올린 다음에 가짜로 이렇게 이제 링크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사용자는 CLI로 사용자들은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GUI로 들어가니까 GUI에서는 정상적인 넷드라이브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 이제 CMD로 CLI라든가 파워쉘로 들어갔을 때만 가짜 해커들은 CLI로 전부 다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가짜 매핑 정보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걸 딱 치게 되면 해커가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가짜 미끼 정보에 넣어놓으니까 해커가 요거 보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게 지라와 관련된 핵심 문서라고 생각하고 훔쳐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파놓은 함정인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행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콘솔 화면에 이렇게 뜨도록 돼 있고 시간별로 몇 번 IP에서 공격 유형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로그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상세, 웹 서버 관련된 상세 로그 정보가 이렇게 남게 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웹 정보에 들어가면 어떤 URL로부터 몇 번 IP로부터 어떤 URL로 접속을 했고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어떻게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이 VM에는 저희가 그 아티보에서 관련된 센티널에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령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100%다 로깅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화해서 그 캡처도 가능하고 피캡으로도 다 패킷도 다 뜰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서트 팀에서 분석할 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가 실제로 공격하는 거를 이렇게 패킷 기반으로 떠가지고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서는. 그걸 잡기 위해서 24시간 캡처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공격하는 시간에만 그렇죠. 캡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함정으로 들어온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디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홀로그램에 12대만 이제 장비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12대가 이제 부족하다고 고객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엔드포인트가 이제 10,000대가 있습니다. 네. 이 10,000대가 실제로 디코이 VM에 있는 리눅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캔을 딱 했을 때 엔드포인트들이 스캔을 받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거 실제로 이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서버인데 스캔을 했더니 22번 포트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80도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윈도우 관련된 이런 포트들, 윈도우 관련된 포트들도 모두 다 자기가 서비스 스캔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엔드포인트가 이런 포트가 살아있다고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 입장에서는 이거 리눅스 서버인가 하고 SSH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SSH로 해커가 이제 이 접속을 하게 되면 원래 윈도우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이걸 이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터널을 맺어가지고 홀로그램 안에 있는 리눅스 서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커는 당연히 이게 이제 이 해당 IP로 접속을 했지만 이 세션이 일로 가서 리눅스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리눅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쓰는 홀로그램에 들어있는 VM은 리눅스가 뭐 2대다고 하면 이제 2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회사에 있는 엔드포인트 10,000대에다가 이걸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22원으로 스캔했을 때 리눅스가 10,000대처럼 보이게 해커 입장에서 10,000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포트나 이런 것들은 고객이 원하시는 부분대로 얼마든지 다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홀로그램에 있는 디코이 VM으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부터 락킹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이솔레이션이 돼가지고 여기부터 홀로그램 여기 구간만 이제 통신이 되도록
딱 이렇게 락킹이 되게 되고 외부로 이제 전파가 안 되도록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 분석이 끝낸 다음에 이 키를 시키게 되거든요. 이 해커가 공격했던 키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엔드포인트가 릴리스 되겠죠. 예, 릴리스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 방안들이 그 홀로그램에 올릴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3389로 리모트 데스크톱으로 접속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제 접속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건 100% 해킹 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대역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홀로그램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들어와서 뭔 짓 하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이 굉장히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문이 많은 것처럼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 헷갈리게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클락이고요. 이건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특정 폴더에다가 파일을 많이 저장해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대부분 그 랜섬웨어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폴더가 다큐멘트 폴더입니다. 거기다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다큐멘트를 넣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착안해서 해커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다큐멘트의 폴더가 실제로 10만 개가 있지만 그걸 해커들한테는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쓸 때는 그 10만 개가 보이고 해커한테는 이 진짜 10만 개가 아니라 다큐멘트에 가짜 우리가 만든 10,000개가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클락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액세스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걸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보시면 여기 제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했거든요. 이 두 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고 진짜 드라이브는 여기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파일이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이거는 진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파일이 아니라 저희가 가짜로 해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코이 파일들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GUI로 들어가면 파일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 가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해커는 GUI로 보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GUI로 볼 때는 사용자가 보는 파일들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CLI로 해커들은 대부분 CLI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CLI로 보일 때는 가짜 파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기반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진짜로 생각하고 훔쳐간 다음에 랜섬웨어를 돌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파일, 고객에 임팩트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거 기반으로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교. 그리고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구간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 정보를 다 게더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커가 공격할 순간만을 딱 분석하는 거니까 네네. 서트팀 입장에서는 오버헤드가 별로 안 걸리는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공격하는 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전체 제품을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장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액티브 디렉토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레인저 AD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AD 액세스를 통해서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AD를 보호할 수가 있고, 에이전트를 까는 AD 시큐어 이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객분들은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에는 싱귤러리티라는 이제 에이전트를 깔아가지고 에이전트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크라우드 패스머 이렇게 라이센스는 다 나뉘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는 이제 나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 센트럴에 인수되면서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마다 이제 기존의 에이티브에서 하나하나마다 팔아가지고 라이센스를 별도로 해서 이제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있고요. 고객분들이 우리는 어플라이언스 싫다. 에이전트만 사용하겠다면 에이전트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홀로그램 없이 에이전트만 구매하셨을 때 이슈는 해커가 공격해서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탐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디코이 VM이 없으니까 거기 접속해서 들어가서 뭔 짓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가 꼭 필수는 아니고요. 있으면 이제 향후 분석까지 가능한 거고 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디코이 정보를 가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접속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비상정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엔드포인트 기반에서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센트럴원이 인수한 올해 6월달에 인수했다고 그랬나요? 올해 인수한 네네. 6월달에 인수한 액티브 네트워크스가 그러면 이 분야 오늘 말씀하신 이런 디셉션 이 분야의 리딩 기업입니까? 네, 선두죠. 선두. 기업. 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겠네요. 해외는 일단 은행이 굉장히 이쪽에 솔루션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제조사. 또 기밀 문서들이 또 많으니까. 네, 그런 연구소 이런 데 위주로 이제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제품의 특성상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 회사 지뢰밭 여기 있거든요. 막 이거 막 떠들어대면 그 공격한 쪽에서 지뢰밭 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레퍼런스를 잘 안 밝힐 것 같은데. 네, 그 레퍼런스가 급비 사항이고 사실은 POC한 기업도 외부에는 이제 그러니까요. 언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솔루션 자체가 특성이 이러다 보니까 이걸 샀다는 걸 해커들이 알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의심하고 그렇죠. 저 회사 지뢰밭 있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현재 국내에서 그러면 이것을 현재 POC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현재 뭐 몇 군데에서 이제 POC를 반응이 어때요? 해보니까. 굉장히 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디코이를 도입하셨던 고객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디코이는 완전히 별도의 환경에서 해놓으니까 허니팟이죠, 허니팟.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실제 내부 고객사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제 디코이를 구성하는 형태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봤을 때 기술이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고객이 이걸 POC를 한다든지 나중에 설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사실은 POC 과정에서 해커가 들어오길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네.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테스트를 저희가 해준다거나 아니면 레드팀에서 자체 레드팀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해킹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설문조사도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오늘 이거 보시고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설문에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영주님, 그 다음에 이사님께서는 답변 주셔서 좋은 질문 하십니다. 네네네. 이영주님, 디셉션을 위한 디코이 VM에 대한 타입은 충분히 다양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블랙햇이 쉽게 탐지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충분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디코이 VM은 고객이 갖고 계신 걸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님, 공격 패턴이 정규식과 같은 공격도 별도의 모델이 있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실제 바이패스 기법은 굉장히 많은데 AI 모델이 여러 학습을 거쳐야 하는데 도입 시 학습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탐지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을 도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후자고요. 저희는 이건 사실은 액티브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보이고 센티널1이 이제 AI 엔진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학습이 된 게 내려오죠. 저희는 이제 그 기준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김태식님은 BMT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내부에 뭐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된 BMT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대신 뭐 고객사 건 절대 제공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영진님, 센티널1의 기만 기술이 혹시 관리자가 홀로그램 같은 기만 시스템의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전체 보안 업무의 간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커를 속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올 공격을 기만 기술이 있는 홀로그램 쪽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가짜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지영님, 기만 기술에 따른 별도 리소스나 부하가 더 부여되는 건 아닌지요? 에이전트 리스트로도 가능하고 또 에이전트도 앞에 말씀드린 커널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에이전트 깔아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환님께서는 센티널 솔루션의 도입으로 인해서 운영자의 보안 침해의 위협성 대응을 위해서 가시성을 제공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적용해서 위협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말씀해 준 것 중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허니팟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부 시스템에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실제로 상존한다.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에 이게 VM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럼 어떤 것이 실제로 그러면 센티널1의 가장 큰 기술의 어떤 경쟁력, 차별성은 VM으로 만든 그 가상 세계를 만드는 그 기술입니까? 아니면 에이전트를
똑같 비슷한 에이전트를 쉽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차별. 가장 큰 기술은 이제 가짜 유도하는 그 루어라고 하는데 뭐 네네. 낚시할 때도 루어 낚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루어 얼마나 해커를 정확히 유도할 수 있냐 그게 핵심이죠. 그렇겠네요. 루어가 후지면 진짜 네. 가장 소용 안 갈 테니까. 아무 소용 뒤에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네. 루어가 핵심이죠. 그렇네. 루어가 핵심이죠. 이종철님, AD 도입 후에 중앙 관리가 가능한지 보안 침투 영역에선 어떤 기능으로 탐지 예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중앙 관리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이제 중앙 관리 콘솔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D 쪽에서는 AD에서 일어나는 패킷 기반의 공격뿐만 아니라 API나 로그를 통해서도 정보를 다 긁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골든 티켓 공격이라든가 뭐 패스워드 스프레이 공격이라든가 거의 뭐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AD 공격을 탐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희님은 이게 되게 좋은데 뭐 이걸 다 일일이 기업에서 운영자가 직접 이걸 다 분석하고 하기 어려움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뭐 메이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현재 본사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컬도 지금 파트너와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트원 입장에서도 로컬 국내 파트너를 할 때도 그냥 판매하는 파트너보다는 이걸 좀 분석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써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실제 공격 들어온 것만 분석하기 때문에 오탐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간편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김태식님은 그러면 홀로그램 없이 에이전트만 구매 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이제 VM이 없으니까 그 미끼를 물어도 디코이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 상태로만 그것만 이제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있으면 뒤로 가가지고 네네. 실제로 공격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차이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블랙햇을 속이는 것이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 단순한 오버헤드가 아닌지 그 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단 해커가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오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 거는 100% 리얼 공격이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 오버레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성호님, 데이터 클럭은 물리적으로 저장 공간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것인지요? 이를 위해 두 가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는 거죠. 가짜 공간들. 그걸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영님, RSO는 단말의 부하를 줄여주는 관점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이러한 행위가 네트워크단에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악성 행위로 탐지되어서 차단될 위험은 없는지요? 이분은 다른 세미나를 들으신 것 같아요. RSO는 이제 리모트 쉘 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오늘 주제랑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다른 데서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환님, APT 침입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리포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엑셀로도 가능하고요. IOC로도 가능하고 이건 한번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부분이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네. 전현주님, 홀로그램은 단순히 존재만 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건지요? 아니면 중앙 시스템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인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인지요? 유인은 아까 이제 깔려 루어가 하는 거죠. 네, 루어가 하는 거고 이제 홀로그램 뒤에 존재하는 거고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병찬님, 정말 신박한 보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기만 서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오히려 그 스테이션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거나 CC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염려는 뭐 전혀 없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만약 그렇게 악용되면 자동으로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김태식님, 매우 똑똑한 해커가 서버에 불법을 침입해서 디코이 웹을 알아채고 혹시 이것을 역이용할 경우는 없을까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역용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리해서 하기 때문에 역용할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커가 들어와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전부 다 싱크홀로 트래픽이 들어가도록 처리하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절대 외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격리하는 환경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은님, 로그4j 취약점에 대한 증명 코드와 환경 조건을 일일이 보는 것이 힘들어서 스크립트로도 환경 설정과 버전 필터링으로 전사 스캔했지만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미탐이 많았습니다. 이런 취약점의 자동 스캔과 미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너무 필요한데 좋은 답이 없을까요? 이거는 저희 뭐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센티널1의
솔루션이 있고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그 리눅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로그4j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스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 쉽게 탐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DR 쪽에서는 커리했던 모든 값이 로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동으로 축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영주님, 정보를 탈취했는데 권한을 얻을 수 없다면 금방 해커는 디코이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드민 계정 정보를 얻었는데 디코이 VM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야, 그거는 이제 디코이 VM의 역할은 시간을 끌고 결국 해커는 디코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왜냐면 완전히 리얼 환경처럼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커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걸리게 해서 공격할 때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에 이제 탐지가 되면 지가 쓰는 기법을 다 활용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정영진님께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자, 어떤 악의를 가진 내부자 같은 게 공격도 이걸로 뭔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은데. 예, 똑같습니다. 해커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탐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부 사용자가 디코이 VM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악의를 가진 거죠. 근데 사실은 솔루션에서 이게 우리 내부 직원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진 않거든요. 공격 시도 행위만 보는 거니까. 근데 내부자는 이걸 그냥 GUI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부자는? 그러니까 내부자가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왜냐면 거기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들어와서 그 짓을 그 이상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KK님, 재미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디코이를 통해서 내부망이 보호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부망을 털었을 당시 해커의 흔적을 디코이에 남기게 하기 위해 쓰는 것인지요? 두 개 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행위를 디코이 쪽으로 빨아들여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흔적을 남겨서 분석하는 용도로 2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김태식님, 미미카츠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미미카츠는 그냥 툴 이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해커가 최초에 만들 때 이걸 미미카츠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미카츠라고 부르고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런 툴들이 되게 저렇게 좋은 툴들이 해킹이 좋은 툴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거 이제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커들이 예전 같으면은 개인이 많았거든요. 요즘 해킹 다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라자루스라든가 AP30 그래서 얘네들이 또 자기들이 또 선발을 해요. 무슨 선발을? 회사처럼. 아, 네. 모집 공고를 내고 나는 이 분야의 코드가 부족하다, 이 분야가 이제 부족하다, 그쪽 분야에 강한 코딩을 잘하는 해커를 분석해서 모은 다음에 툴을 개발한 다음에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럼 자기들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무료로 뿌려버리고 막 이럽니다. 다크웹 같은 데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 기술이 전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해킹 그룹끼리도 공격을 하거든요. 자기들끼리요? 예, 콘티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콘티 해킹 당한 이후에 나오는 악성어를 보게 되면 콘티에서 좋은 기술을 탑재해가지고 자기가 넣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영주님, 블랙 해커의 입장에서는 디코이 VM의 성능이 아무리 제한적일 것이므로 프로세스를 엄청 포크한 후에 급격한 성능 감소가 일어나면 디코이 VM을 알아내고 오히려 트랩에 갇힌 척 가장하고 다른 패스를 찾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디코이 VM이 다운돼도 외부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락을 다 걸어버리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해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다운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운시키고 자기도 세션에 끊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외부 패스를 찾거나 이런 거는 현재 솔루션 자체 설계 자체에서 이제 불가능하게 만약 그게 뚫린다면은 이 솔루션을 사실 팔면 안 되죠. 네. 이건 완전히 기본인 거거든요. 이경성님, 보안 관리자가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탐지 시에 자동 분석 후 이메일 또는 알람 경고를 해주는 것인지요? 네, 뭐 두 개 알람 경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플레이북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행위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요즘에 소아라고 해서 이제 소아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소아 기능도 일부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APT 공격의 동작 단계가 초기 액세스, 첫 침투 및 악성 프로그램 배포, 액세스 확장과 이동인데 기만 기술은 언제부터 APT 공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초기 액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제 탐지가 가능하고요. 초기 단계부터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윤성원님. 네.
그리고 지정우님, 지정우님, 이광희님, 이광희님, 이종철님, 이종철님, 최형은님, 네. 최형은. 최영은, 이종철, 이광은, 지정호, 윤성원 이 네. 5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들으시면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요거 POC나 검토 같은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아까 뭐 사실 이런 어플라이언스 안 깔고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에이전트만 할 수 있는 고객이 거니까. 원하시면.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그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아, 네. 센티널은 이제 최근에 액티브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그 XDR 쪽에도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널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보다 좋은 제품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요. 2시 방송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2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